결국에는 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국정 철학, 예. 뭐 가치, 예. 거기 이제 우선순위가 맞아요. 정확히 이제 반영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엔 다른 거보다도 여기에 자원을 좀 많이 할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결국엔 그건 철학이 뒷받침돼야 예, 되는 예. 것이겠죠. 주거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 음, 불로소득 차단을 하겠다. 플러스 주거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음. 거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불로소득을 차단하게 되면 정부 재정의 투입 또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 근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일종의 주택 레짐 네. 체인지를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뭐 사실 레짐 체인지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부시 정부 때 이라크 정부 바꾸는다고 해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죠. 그때 사실. 나왔습니까? 예, 그때 나왔었죠. 별로 안 좋은 말이네요. 예, 좋은 말은 아니죠.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그때 나온 예. 얘기인데, 예, 그 2차 이라크 전쟁 하면서 예. 나왔던 건데, 자, 근데 뭐 굉장히 적합한 용어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예. 이건 사실은 이게 주택, 뭐 부동산 이게 워낙 규모가 사이즈가 아주 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뭐 자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 네. 또 이제 고용. 네. 뭐 여기 다 전방위적으로 아울러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이제 이걸 구성하는 게 뭐 세제부터 해서 공급부터 해서 뭐 공공임대주택부터 해서 청약제도. 예, 대출부터 해서 청약까지 뭐 이게 뭐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걸 이제 다 바꾼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로소득 유발형 예. 주택 레짐이거든요. 예. 예, 그 위에서 이제 이게 그 작동하는 네. 구동하는 이런 레짐인데 이걸 이제 불로소득 차단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난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주 관점을 좀 좁혀서 보면 예. 그 이제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뭐 임대사업자가 마치 무슨 뭐 산타클로스처럼 많이 묘사를 해요. 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처럼. 예. 그뭐 임차인한테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처럼 예.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정부 보고 왜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떼어잡으려고 하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 논문도 많고요. 예, 그런데 이게 참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임대사업자한테 좋은 게 임차인한테 좋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이런 문제적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 레짐으로 가자고 할 때 어쨌든 간에 일적으로는 굉장한 제가 보기엔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순전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격은 굉장히 안정이 될 겁니다. 네. 뭐 떨어지기도 할 네. 거고 뭐 그럴 건데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빠져도 그게 또 구매력이 워낙 적은 사람들은 네. 뭐 진입을 못하죠. 거기에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매각을 하거나 네.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죠. 예, 임차인들 예. 왜냐면 못 사니까 그거는 예. 관계 없는 얘기인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월세로 빨리 돌리겠죠. 월세를, 예. 예, 전세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죠. 월세로 빨리 돌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전세를 유지할 필요가 예. 없죠. 근데 구매력이 좀 있는 사람들조차도 매매 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매매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사실은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도 있지만 사실은 가격이 또 오를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네, 섞여 있죠, 사실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뭐 투기 맞습니다. 심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자, 근데 그러면 구매력 있는 사람들도 안 들어갈 수 있죠. 네. 매매 시장에 남아 있으려고 네.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예. 공급은 줄어든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한 말부터 박근혜 정부 한 중반까지 경험했던 일. 예.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예. 매매 가격이 굉장히 가깝게 붙은 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임차인들은 굉장히 이제 원성이 생길 겁니다. 네. 정부가 뭐 하는 거냐. 네. 그냥 그 임대사업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자는 말씀이신데 네.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그냥 뭐 8년이든 안정적으로 살고 임대료도 통제하고 이게 훨씬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왜 이걸 다 없애서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원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는데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전월세 상한제, 네, 예. 상한 월세를 함부로 못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네.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의 비대칭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힘의 임대인이 비대칭 훨씬 힘이 센 거죠. 그렇죠. 예. 임대인이 훨씬 힘이 센 세니까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강제할 상황이거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법으로도 쉽게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엄청나게 줘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그건 주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거의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자가 보유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보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한 56.2%인가 그럴 네, 거예요. 예. 2018년 통계치던데 그러니까 44% 가까이가 이제 임차 가구죠. 거기에 이제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런 거죠. 예. 공공임대에서 한 10% 가구가 살고 네. 30% 훨씬 넘게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건데 저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자가 보유를 좀 높이고 한 65% 정도까지 높이고 35%를 에서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핀란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10% 정도 이상을 자가 보유를 높이고 35% 정도 되는 임차 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의 절반. 민간임대주택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갱 신청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불로소득을 계속 유발시켜야 돼요. 매매 차익이 계속 생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냉온탕을 왕복하는 맞아요. 매매 시장이 좀 저기 안정되면 임대차 시장이 뜨겁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아각거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워낙 아우성하시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매매 시장에 불을 붙여서 그렇죠. 이 사람들 달래고 그러면 또 집값 오른다고 또 난리치고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뭐 정말 정말 지긋지긋한 맞아요. 왕복이죠. 여기서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임차인들이 난리치면 매매 시장이 들끓어서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아우성하면은 또 거기를 누르면은 또 임차인들이 또 힘들다고 아우성. 벌써 지금 그러고 있죠. 뭐 벌써 이제 정부가 좀 눌러서 강남 가격이 약간 주춤하니까 강남 이번에 이제 전세 가격 오른다고 또 난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답답한 일인데 이걸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요약하자면 일단 그 주택 레짐을 체인지해서 그 자가 보유율을 끌어올리고 65%까지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5%에서 그 공공임대 비율을 또 끌어올려서 공공임대와 그 민간임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포션을 그런 비율이 황금 비율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제언을 그렇게 해주셨고요. 하면은 35%는 자가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65%는 자가에 거주하고 35%는 이제 그 임차인인데 공공임대주택의 한 17.5%에 거주하고 17.5%는 이제 민간임대 시장에 거주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통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그 수단을 마련해야 되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지금 그 임차인 뭐 일종의 보호죠. 임차인 보호를 이제 그 역대 정부들이 해온 방식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임대 사업자들 결국은 다주택자들일 겁니다. 여기 이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대신 너희가 좀 해줘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 일종의 교환이죠. 저는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좀 구걸하는 거예요. 구차예요. 정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입법을 해서 법률로 그 강제하고 규율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임대소득 있으면 당연히 포착해서 당연히 과세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혜를 베풀고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주권자가 정부에 부여한 또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문재인 정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정쩡한 스탠스였죠. 네. 네,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갈아타거나 레짐 체인지에 대한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김수현 수석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네. 고민이 굉장히 깊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그 일종의 부동산 불로소득 유발형,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장명하신 걸로 따지면 불로소득 유발형 주택 그 레짐이죠. 네. 뭐 부동산 레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첫 단추 잘못 끼다 보니까 이게 경로 우선성이 너무 세게 걸리고, 맞아요. 이게 지금 60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처음에는 뭐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이게 얼마든지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원료화 버린 거죠. 지금은 너무 원료하고, 이 자산 규모도 너무 커지고, 그렇죠. 불로소득 규모도 너무 커지고, 여기에 산업도 너무 커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작으면 이게 그 항로를 변경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이제 국가가 뭐 거의 소멸 단계 얘기도 나오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그 인구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진행된다는 거예요. 총 인구 감소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요. 인구 감소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근데 뭐 지금 사실은 뭐 일종의 출산 파업 같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가장 큰 게 역시 부동산 주거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게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 레짐 때문에 거기가 가장 큰 원인이죠. 맞습니다.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 혼인과 출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압도적으로 주거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게 출생자 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30만 대가 무너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40만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30만 겨우 턱걸이했고 지금 이제 20만이 곧 돌파할 것 같아요. 20만 대로.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국가 소멸의 위기가 지금 뭐 괜히 엎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뭐 이건 지속 가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임대사업자한테 좋은 것이 임차인한테 좋다. 역시 이것도 이제 새빨간 가짜뉴스. 그건 순전히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와 그다음에 이제 역시 다주택자와 주주들만을 위한 아주 이제 극악무도한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로소득을 계속 누리게 해줘야 임차인도 좋다, 이런 말이니까요. 맞습니다. 뭐 임차인을 일종의 볼모로 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아주 많은 임차인들은 또 거기에 그 세뇌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가짜뉴스 클리닉 3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좋은 게 임차인한테 좋다라고 하는 뭐 그 미디어들의 가짜뉴스를 한번 저희가 논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